안녕하세요. 불용입니다. 6월 21일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발표가 되었죠. 자, 오늘 내용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저 역시도 오늘 대책이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를 좀 확인해 보고자 했는데요. 일단 왼쪽 화면을 보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보면은 경제부총리, 국토부 장관, 행안부 장관, 그리고 금융위 부위원장 모두 상당히 쟁쟁한 분들이 한마디씩 했던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자, 이 내용 중에서 먼저 경제부총리 발언부터 먼저 한번 보면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 부동산 시장 상당히 별로 좋지는 않은 분위기였었죠. 그래서인지 내용에서 보게 되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추진해 왔다. 자, 그 다음에 주택시장, 매매시장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 어떻게 보면은 이제 약간 좀 자화자찬 같은 느낌은 있는데 어쨌든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분위기가 맞는 거는 사실이니까요. 자, 그런데 밑에 아주 재밌는 내용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임대차 시장에 불안 요인이 있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죠. 결국 이 말이 어떻게 보면 이번 대책의 핵심적인 내용이 아닌가 싶은데요. 자, 여기에 따라서 임대차 시장 불안 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려고 합니다. 라는 내용이 어떻게 보면 이번 정부가 이번 대책을 발표한 가장 큰 이유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또 그만큼 그동안 전문가들이 올 하반기 전세시장 불안에 대한 얘기를 상당히 많이 했었었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정부가 알고 있었고 이에 대해서 대처를 하려고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내용을 보게 되면은요. 임대차 시장 안정화 방안이란 말이 나오죠. 자, 그러면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발적으로 5% 이상 인상하는 임대인, 신문지 기사에서는 상생 임대인이라고 제가 봤는데요. 이분들에 대해서는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및 단기보유 특별공제와 관련된 2년 거주 요건을 완전히 면제해드리겠습니다. 결국 이 말은 무슨 말이 될까요? 결국 5% 이내로 인상을 해달라. 그러면 당신한테 혜택이 주어진다. 라는 내용이 되겠죠. 결국 올 하반기 전세 불안을 임대인들이 나오는 물건으로 급격히 올라가는 것을 막아주십사라고 하는 어떤 메리트를 제공을 해준다는 얘기가 되겠죠. 이 부분이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생각을 해보게 되면 분명히 영향을 미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 의문이 가는 것들은요. 내용 중에 이 부분입니다.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자, 그런데 개인적으로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다주택자들은 흔히 말하는 양도세 비과세보다는 일반 과세를 목적으로 하는 분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만큼 2주택이 아니라 3주택, 4주택을 가지신 분들이 상당히 많죠. 결국 이 말은 무슨 말을 의미하느냐. 이번 대책이 다주택자들이 모두 물건을 내놓으면서 전세를 내놓으면서 5% 이내로 인상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오히려 5% 이내 인상하는 사람들도 나타나겠지만 그 이상의 사람들이 꼭 그렇게는 하지 못할 것이다 라는 게 약간 느껴지기도 하는 그런 대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인지 몰라도요. 그 밑에 보게 되면 전세 가격 상승폭을 감안해서 종 대출의 보증금과 대출한도를 확대 지원하겠다. 결국 정부도 어느 정도 선에서는 전세 가격이 올라갈 것이라는 것을 예상하고 있다라고 보는 게 좀 현명한 것이 아닌가, 현실적이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든다는 것이죠. 자, 그 밖에 또 다른 내용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보시게 되면은요, 임대매물 공급 대폭 확대되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나와 있고요. 실제로 그동안 규제 지역에서 담보대출을 받는 경우에는 처분 조건을 6개월이었었고요. 그 다음에 신규주택 전입 의무가 있었었죠. 자, 그것을 2년으로 완화하고 전입 의무를 폐지할 테니 그 매물을 팔지 않는다면 쉽게 말하면 임대로 내야 달라라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분양가 상한제 실거주 의무 조건, 그러니까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한 주택 같은 경우는 최초 입주일부터 실거주를 해야 되는데 이것들을 또다시 양도, 상속, 증여 이전까지 그러니까 아무 때나 실거주 기간에 만족시키면 된다로 바꾸면서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물건들을 임대 물건으로 내놓게 만드는 그런 대책이라고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이런 대책을 미리 했었더라면 어떻게 보면 전세 가격이 크게 오르거나 또는 주택 가격이 오르는 것을 미리 방지할 수 있었을 텐데 조금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편으로 또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네요. 사실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실제적인 공급의 증가인데 이런 내용이 맨 앞에 나오지 않고 지금 부차적인 내용이 먼저 나왔다는 얘기는 실제 공급이 단기간에 되기가 좀 어렵지 않은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든다 이렇게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뭐 민간 건설 임대 공급 촉진을 하겠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임대주택 양도시 법인세를 추가과세의 20% 보통 하죠. 이 면제를 위해서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조건을 완화하겠다. 이렇게 해서 서울과 수도권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겠다. 결국 본인들이 늘리겠다가 아니라 결국 남을 통해 늘리겠다라는 목적이 지금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본인들이 늘릴 수 있는 방법은 없다라는 것들이 느껴지기도 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네요. 부동산 정상화 3분기 추진 과제 취득세 200만 원 한도 내에서 면제를 하도록 하겠다. 결국 사람들로 하여금 사도록 유도하겠다라는 얘기인데요. 200만 원 한도라는 부분이 누구한테는 괜찮은 정도겠지만 또
대부분의 사람들한테는 이게 과연 반응을 보일 만한 정도 수준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매입을 할 수 있는 사람들한테 어떤 취득세 혜택을 주었고요. 종부세 같은 경우는 7월까지 확정해서 세법 개정안에 반영하도록 하겠다. 자, 이 부분은 임대사업자 또는 종부세를 부과를 받는 다주택자들로 하여금 다시 한번 매물을 내놓지 못하게 하고 기다리게 만드는 그런 부분이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또 이런 내용도 나옵니다. 체증식 상환 방법을 도입하겠다. 바꿔 말하면은 지금은 적게 내고 나중에는 많이 내게 하는 초기 부담금이 적게 하는 그 아마 대출을 받는 데 있어서 과도한 부담이다라고 느껴지는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아마 체증식으로 상환 방식을 도입하겠다. 그리고 원래는 보통 30년짜리가 많았죠. 이것을 40년짜리로 하겠다라는 내용을 보니까 결국은 지금 상황에서 구입할 수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단기 부담금을 좀 줄이겠다. 결국 하게끔 하겠다라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자, 그리고 이런 내용도 나오고 있죠. 분양가 상한제의 가격 산정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해서 주택 공급을 촉진하겠다. 결국 이 말도 분양가 상한제, 최근에 이제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가격 상승, 이로 인해서 주택 공급이 진행이 지연되는 문제, 이런 것들 다 모든 것들의 내용이 공급 확대라는 부분에 좀 더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것 같고요. 안타까운 것은 이 공급의 확대의 포커스가 본인이 주체적, 그러니까 정부가 주체적으로 하는 부분이 아닌 임대사업자라든지 다주택자를 통해서 늘릴 수밖에 없는 것, 그리고 그 부분이 맨 앞에 나와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단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밖에도 이제 경제부총리 말고요, 국토교통부 장관 모두 발언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게 되면은 분양가 제도 개선 방안 해놓고서 분양가 상한제와 허그, 고부장가 심사제도 등을 조속히 개선하게 해서 원활한 신규 분양을 촉진하겠습니다 하는 내용이 나오죠. 좀 전에 봤던 경제부총리 발언에도 나와 있던 부분을 국토정부 장관이 더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밑에 이런 부분이 나오고 있죠. 기존의 철근 레미콘들을 주요 자재 가격이 굉장히 상승이 높았죠. 15% 이상 상승 시 기본형 조정비를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 속에서 분양가 상한제 부분을 사실 정부 공약에는 그동안은 폐지가 좀 있었는데요. 폐지를 하지는 못하는 것 같고요. 적정 수준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하겠다. 바꿔 말하면 분양가는 올라가겠다 라는 얘기가 되겠죠. 자, 분양가가 올라가는 부분을 통해서 공급 물량을 늘리겠다. 사실 분양가가 올라가는 거를 별로 좋지 않게 생각했던 것들이 정부였기 때문에 그동안은 분양가 상한제를 조금 강력하게 유지를 했었는데 로또 분양이 이제는 없어진다는 얘기가 되고요. 또 이 말은 이 로또 분양 누군가에만 혜택이 가고 공급 물량은 줄어들기 때문에 로또 분양을 없애는 대신 오히려 반대로 공급 물량을 늘린 쪽에 조금 더 방향을 바꾸겠다. 이렇게 보는 게 좀 더 정확한 표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200만 원 플러스 알파와 관련된 얘기가 나와 있는데요. 저는 이 내용은 스킵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도 계속 언급을 했지만 글쎄요. 250만 원 플러스 알파 주택 공급 계획이 구체적으로 나올 수 있을지는 의문이 든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자, 그 밖에 청년 맞춤형 주거 지원 방안이라는 부분이 새 정부의 핵심 과제라고 되어 있지만 결국 이런 부분은 월세 지원이라든지 공공임대 공급이라든지 뭐 청약 제도 개선이라든지 결국 그동안 과거부터 있어 왔던 것의 재탕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언급을 하지는 않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임대차 3법 개선에 대한 논의가 나오는데요. 여기도 보게 되면 안타깝게도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임대차법 개정 논의를 시작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바꿔 말하면 아직 하지 못했다. 물론 이제 여러분들도 내용 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지금 국회에서 통과가 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다시 말해서 아직은 진행하기 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다주택자의 매물을 통해서 공급 확대 정책을 필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솔직히 인정한 거라고 봐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행안부 장관 모두 발언을 보게 되면은요, 아까 나왔던 또 취득세 관련된 부분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취득세를 면제해서 수혜 대상을 대폭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내용을 보면서 집값이 떨어지기는 쉽지 않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많은 분들이 금리 인상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집값이 떨어질 거라고 예상을 하시는 분들 또는 기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결국 정부는 생애 최초 주택 구입을 하는 청년 세대들한테 취득세를 감면해서라도 주택을 구입하도록 하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결국 만약에 주택 가격을 떨어뜨려야 되겠다라고 한다면 취득세를 면제해서 집을 살 수 있도록 만들지가 않겠죠. 아마도 제가 아는 한 그동안의 경험상 주택가격이 떨어지는 것은 시장에 굉장히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런 제도를 통해서 어느 정도 안정적인 방향으로 주택가격이 소폭 상승으로 유도하게끔 만드는 정책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분양가 상한제 부분을 어느 정도 인정을 하고, 그러니까 상한제 폐지를 하지 않고 상한제를 어느 정도 유연하게 책정을 해서 가격이 올라가게, 분양가가 올라가게 만든다는 얘기가 앞에서 잠깐 나왔었는데요.
여기에서 취득세를 어느 정도 감면하면서 구입할 수 있는 사람은 구입하도록 하겠다. 결국은 어느 정도의 적정한 상승은 용인하겠다라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 내용을 가지고 하락이 될 것이다라고 보기는 상당히 어렵다. 정부 정책 자체가 그렇게 흘러갈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진다는 내용이 되겠죠. 자, 그다음에 금융위원회의 부위원장 발언도 있습니다. 자, 보게 되면 주택담보대출 취급 시 6개월 내 처분 전입 조건을 개선하겠습니다. 앞에서 경제부총리가 했던 내용이죠. 결국 공급에 관련된 확대.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보게 되면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담대 한도를 2억 원으로 확대하겠습니다. 라는 내용이 나오죠. 사실 그동안 생활안정자금 목적으로 됐던 것이 1억 원 한도다 보니까 지금 아마 경제 상황이 금리 인상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굉장히 좋지 않은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예를 들어 생활안정자금 목적으로 담보대출도 받을 수 있고, 그런데 1억 원으로 그대로 유지하기는 좀 어렵지 않느냐. 저는 이거를 좀 더 확대 해석을 하게 되면 아까 좀 전에 봤을 때 취득세의 일부 감면과 분양가 부분이 어느 정도 올라간다는 것, 그런 상황에서 젊은 세대들로 하여금 집을 구입하게끔 한다. 부동산 가격이 적정 수준으로 올라가게끔 유도를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경제 상황이 굉장히 외부 환경에 의해서 급격히 문제가 발생되는 것들이 문제가 되는 것들을 막기 위해서 생활안정자금도 약간 좀 2억 원까지 활용할 수 있도록 쳐놓고 보면 시장 자체가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경제 상황이 악화가 되더라도 주택시장이 떨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만들려는 목적이 조금 더 강하게 보인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전세대출 받은 다음에 시세 상승으로 고가주택 보유자로 전환되더라도 퇴거 시까지 전세대출 보증을 연장을 허용하겠습니다. 그동안 고가주택으로 전환되게 되는 경우는 전세대출 보증이 연장이 안 됐었잖아요. 그러면 결국 연장이 되는 곳으로 이동할 수밖에 없고 전세 수요의 이동에 의해서 전세 가격이 점점 주변부로 퍼져나갈 수 있는 부분을 막도록 하겠다. 결국 이 모든 내용들이 결국 시장의 불안적인 요인들, 집값이 떨어진다거나 전세 가격이 오른다거나 외부 시장 환경에 따른 어떤 충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적정 수준으로 어떤 텐션을 유지하는 가운데에서 아래쪽으로 급격히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겠다.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에 좀 집중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 다음에 계속 반복되는 얘기인데요. 대출 규제를 개선해서 3분기부터 시행하겠다. 뭐 지금 이제 2분기라고 봐야 되니까 곧 시행하겠다라는 얘기겠죠. 뭐 바로 시행하겠다는 내용은 아닌 것 같고 아마 어느 정도 적정 수준으로 협의가 끝난 다음에 진행을 하겠다는 얘기인데요. 결국 아까 젊은 세대들이 지금 올라버린 집값 그리고 또 오를 수밖에 없는 분양가 이럼에도 집을 구입하게끔 만들기 위해서는 취득세도 감면해 줄 뿐만 아니라 보금자리론을 기존 같은 경우는 30년짜리였다면 40년짜리에 어차피 그렇게 되면 초기 부담금이 줄어들죠. 여기에 체증식 상환 방식으로 더 이어지게 된다면 초기 부담금이 더 줄어들게 되겠죠. 바로 이 부분으로 봤었을 때는 오히려 젊은 세대들로 하여금 주택을 구입하게 만드는 그런 목적으로 어느 정도 이어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맨 마지막에 또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죠. 상환능력 심사, DSR 등 선진형 대출심사 관행도 안착시켜서 과도한 부채 확대를 방지하겠습니다. 결국 오늘 내용 중에서는 다주택자와 관련된 내용은 하나도 없습니다. 오로지 생애 최초, 뭐 여기 지금 제가 얘기를 하지 않았지만 바로 위쪽에 LTV 80% 완화라는 내용도 있죠. 그 다음에 청년층의 DSR 부분에 대해서도 미래소득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감안해서 늘려주겠다. 그러면 결국 이분들을 대출을 통해서 집을 구입하도록 하겠다. 바꿔 말하면 수요를 증가시켜서 가격을 떨어뜨리게끔 만들지 않겠다. 지금 현재 시장 분위기가 굉장히 안 좋은 것처럼 보여지지만 바닥을 받쳐주겠다라고 하는 모습이 보여지고요. 전세 가격 불안 역시 어느 정도 케어를 하겠다라는 부분은 존재하는데 다주택자 부분에 대한 얘기는 하나도 없다. 내용이 없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제가 볼 때는 이 부분을 가지고 생각하게 되면 실수요자들이 어떻게 움직일까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하는 게 맞다. 자, 그리고 상환능력 심사 부분에서 나온 것처럼 과도한 부채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굉장히 타이트하게 갈 거라는 부분을 꼭 기억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이번 대책 제가 생각하기에는요. 하락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이다. 그리고 전세가격 폭등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이다. 다시 말해서 시장의 안정이 우선이다. 시장의 상승도 하락도 아닌 정상적인 시장의 흐름대로 흘러가기를 바라는 거고요. 혹시 모를 외부 위험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역시 DSR과 같은 상환능력 심사는 그대로 유지하겠다. 이런 식으로 표현한 것이 바로 이번 대책의 목적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여러분들도 이제 앞으로 계속 이어지고 있는 정부 대책을 잘 살펴보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진행을 할지 부분에 대한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이번 대책만 가지고 놓고 보게 되면은요, 일반 투자자들은 그렇게 눈에 띄는 앞으로 방향성을 보인 것은 없습니다. 앞으로 더 나오게 될 종부세 부분이라든지 기타 또 다른 대책을 보면서 그 다음에 어디에 투자를 해야 될지 또는 어디에 주택을 구입을 해야 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할 시기가 조금 더 이어져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자, 오늘 6월 21일자 부동산 대책 보면서 저의 생각을 좀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